안녕하세요. 임표입니다. 고등수학 칼을 공부할 때 그 명제랑 집합 공부하다가 갑자기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잖아. 근데 너무 생뚱맞고 좀 맥락이 없어 보이는 거야.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도 그 당시에는 그냥 잘 몰랐던 것 같고, 근데 약간 띄용스러운 부분이 이 산술기하 평균이었어. 그래서 이 산술기하 평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2번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색해. No, no. 아, 오케이, 그냥 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한 한 번씩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산술기하 평균의 기본 내용은 두 양수 A, B가 있을 때 왼쪽은 산술 평균이고 오른쪽은 기하 평균이지. 그래서 왼쪽의 산술 평균이 항상 오른쪽의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이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보통 활용을 할 때는 넘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활용을 하지. 이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은 이게 제곱을 해가지고 넘기면 완전 제곱식이 나와가지고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증명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쉬우니까 그냥 바로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면, x가 0보다 클 때 x 더하기 x분의 4 최소값과 그때 x값을 구하시오. 자, 그 x가 0보다 크면은 이 두 개 항이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어서 x 더하기 x분의 4가 두 배의 이제 이 둘을 곱한 둘이 곱하면 상수가 나오고, 그 상수가 이제 4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최소값이 4다. 그리고 그때 x값은 언제다? 등호는 x와 x분의 4가 같을 때. 이거 이제 풀면은 x제곱이 4인데 x는 양수여야 되니까 x는 2일 때 성립한다. 실제 x를 2를 대입을 하면은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 산술기하 평균이 이때 배우긴 하지만 그 뒤로도 엄청 종종 이제 이거 어떻게 풀지 하면은 알고 보니 해법이 산술기하 평균인 약간 이런 문제들이 많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뭐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얘가 서로 역수 관계여서 곱하면 1이 되니까 뭔가 최소값이 구해지는, 뭔가 약간 이 산술기하 평균이 잠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고.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걸 왜 가르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내가 생각하는 이 산술기하 평균이 치트키인 이유 첫 번째는 그릴 수 없는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뭔가 함수의 개형을 그리고 하는 이유가, x라는 변수 하나가 어떤 범위에서 움직일 때 어떤 함수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구하는 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목적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꼭지점의 좌표가 2,1이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라는 걸 알고 있고, 이제 x는 2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이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0부터 이제 3까지 구간을 봤을 때 이 함수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0에서 최대값을 가지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산술기하 평균에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아직 그릴 수 없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를 봐봐.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제 미적분 2까지 배우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그래프를 사실 일치 함수도 아니고 유리 함수도 아니고 걔네 둘을 더한 함수는 이제 개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범위에서 이 함수의 원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할 수가 없는 단계의 태스크인 거야.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심지어 그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이게 값이 실제로 4가 되도록 하는 x값이 2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 산술기하 평균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심오한데, 바로 이변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우는 함수는 전부 다 일변수 함수고, 결국엔 일변수 함수의 미분 적분을 배우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제 교육과정 보다 보면 이 이변수 함수의 논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알게 모르게. 어쨌든 이변수 함수는 애초에 우리가 다루지도 않고 교육과정 범위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당연히 본 적 있을 거야. 이러한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단 x랑 y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친구야. 얘를 그리려면 이제 3차원 직교좌표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릴 가능성도 없는 이 친구를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산수기하 평균이라는 거야.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등호가 성립하는 x랑 y의 관계식도 얻을 수 있어.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x일 때, 양수일 때니까 2x일 때겠지. 산수기하 평균이 없으면 아직 우리 고등수학 수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인데, 아직 배우지도 않은 요 이변수 함수의 최소값까지 구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등수학에서 되게 초반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때 이거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줄 건데, 그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찾아봐봐. 문제는 이거야.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를 이렇게 풀었다고 해볼게. 요 앞에 괄호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에다가 산수기하 평균을 적용해 보는 거야. 그럼 이제 2루트 둘이 곱한 거니까 4. 그래서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구할 수 있지. 두 번째 괄호도 똑같이 2루트 둘이 곱하면 36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둘 다 산수기하 평균을 적용한 거니까 차민 부등식이지. 이 차민 부등식을 좌변 둘이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나오고, 오른쪽은 4 더하기 3분의 1이 나와. 얘가 얼마야? 3분의 13이니까 이게 최소값은 3분의 13이다 라고 누가 답을 냈다고 해보자. 자, 정답은 3분의 13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요 풀이에서 어떤 과정이 틀렸는지 한번 잠깐 일시정지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봐. 여기서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차민 부등식인 거랑 그 값의 실제 치역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자,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차민 부등식이지. 그러면 요건 어때?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차민 부등식이야. 이 둘 다 차민 부등식이라는 거야. 요 위쪽 부등식이랑 아래쪽 부등식이랑 차이가 뭐냐? 요 위쪽 부등식은 실제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지. 근데 아래쪽 등호는 실수일 때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 이 x제곱이 실제 될 수 있는 값이랑 이 부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부등식이 참이더라도 실제 그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값이 아닐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잘못됐냐? 이 1번 부등식을 에서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조건이 뭔지, 이 앞에 두 항이 같을 때잖아. 그럼 걔를 풀면은 y제곱은 4x제곱이니까 y는 2x일 때 식이 최소값 4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정리를 해주면 4x제곱이 9y제곱일 때, 따라서 2x가 3y일 때라고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두 부등식을 좌변이랑 우변을 더한 부등식을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차민 부등식일까? 맞아. 얘는 차민 부등식이야. 왜냐면 차민 부등식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차민 부등식이겠지? 다만 뭐가 문제냐면 얘가 실제로 4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요 등호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요 등호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지. x랑 y가 둘 다 양수이면서 이 두 등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지. 왜냐면 둘이 연립해보면 뭐가 나와? x랑 y랑 0일 때 빼고는 절대 이 등호가 둘 다 만족할 수 없으니까. 이 값은 실제로 4가 될 수 있어. 이 값도 3분의 1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얘네 둘 다 4도 되고 3분의 1도 되는 그런 x랑 y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의 최소값이 3분의 13이라는 풀이는 틀리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두 식끼리 동류항이지. 그래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나와. 이제 여기서는 이 산술기하 평균을 한 번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이 두 항이 같으면 된다 라는 걸로 이제 찾아지는 거고, 실제 이 값의 최소값은 3분의 루트 185가 되는 것이. 뭐랑 약간 비슷하냐면, 내가 고3 때 모의고사를 보면은 수학은 100점 아니면 100점 맞다가 96점 맞다가 뭐 진짜 아쉬우면 뭐 두 개 틀리거나 100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왔어 수학은. 네, 국어는 내가 수능 국어를 공부를 진짜 거의 고3 때 거의 처음 했을 정도로 많이 안 했거든. 근데 수능 국어 좀 그거였어. 시험 때 그 기세가 중요했어. 기세가 좋으면 이거 된다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잘 풀려. 어떨 때는 1등급 100점도 맞아봤어 모의고사에서 국어를. 근데 이제 어떤 비문학이나 어떤 한 지문 풀다가 좀 잘 안 풀린다
화면 기세가 팍 꺾여가지고 그 시험은 그냥 약간 잘 못 보는 거야. 3등급 맞고 4등급 맞고 진짜 1등급 아니면 3등급을 이렇게 맞았었어. 2등급을 맞은 적이 없고 3등급 아니면 1등급을 맞았었어. 국어가 이랬는데 이때 생각을 한 게 나는 그러면 수학을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고 국어도 1등급 맞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를 조합하면 수능 때 수학 1등급, 수학 100점에 국어 1등급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허황된 꿈을 꾸고 실제로는 이제 둘 다 맞지 못했다는 게 두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중요한 논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야. 두 번째도 내가 이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디가 틀렸는지 생각해봐.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산수기하 평균을 한번 써보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앞에 항이랑 뒤에 항이랑 같을 때라 했잖아. 그럼 같을 때니까 x제곱은 x분의 1일 때, 그래서 얘를 풀면은 x는 1일 때가 나오지.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대입을 해보면 좌변이 2고 우변도 2니까 둘이 같아지지. 따라서 요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보자. 얘도 틀린 풀이야. 그러면 얘는 어디가 틀렸는가? 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서 얘를 이해를 해보면 좋은데, 지금 얘는 이제 미적분 2, 뭐 예전 과목 명으로는 미적분을 공부해야지만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 도함수를 구해보면 2x 빼기 x제곱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나오지. 그래서 x가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클 때는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 그때 y좌표는 대입을 하면은 이런 y좌표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더하기 2의 3분의 1승이 정답이야. 그럼 산술기하 평균으로 그린 부등식은 뭐냐? 여기다가 이제 2루트 x를 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경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지. 이 두 그래프는 여기서 접하거든, 한 점에서. 그 점이 이제 우리가 구한 1,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술기하 평균으로 두 함수의 등호가 성립하는 지점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요 2루트 x도 움직이는 함수란 말이야. 등호가 성립한 지점을 기준으로 둘 다 감소를 하고 있어도 여전히 부등식은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 구하려고 하는 요 검정색 그래프의 최소값은 그 둘이 등호가 성립하는 지점보다 오히려 더 낮은 지점, 이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산수기하 평균을 할 때 우변이나 좌변을 항상 상수가 되도록 하는 구조로 내는 이유가 있는 거야. 상수로 내야지 이 둘이 등호가 성립하는 지점이 결국엔 최소값인 지점이 되고, 상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호가 성립하는 지점을 최소값이라고 포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나는 고등 수학에 뭔가 테크니컬하고 막 빨리 푸는 그런 거보다 이런 수학을 한번 공부할 때 아리까리 했을 법한 부분, 아니면 좀 궁금할 만한 부분을 집어서 설명해 주는 거를 컨텐츠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해 줬어. 산수기하 평균 이거 배우면서 왜 배우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분명히 꽤 많았을 텐데, 네, 오늘 영상 보고 그게 좀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어.